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오후 1시 47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즉 인권 변호사라는 대통령이 지휘하는 문재인 정권이 반인도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국제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북한 주민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 근거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자해 행위를 할까 걱정까지 했다니까 지금 두 사람이 북한 당국자 손에 넘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 확정된 무슨 범죄자도 아니에요. 그건 재판을 해봐야 알죠. 일방적으로 북한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더구나 본인들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근거로 보냈느냐? 앞으로 두고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VOA가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흥분하는 모습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동료선은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은 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서 판명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인으로 다뤄야 하는데 무죄인인 두 사람의 한국인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반되고 UN 결의에도 위반이 된 그 어떤 법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이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선은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재판을 해야 되죠.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자백해도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김 전 특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송환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된 사건이었다는 비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이분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우선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밀실에서 합동조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론 내리고 보내준 것 아닙니까?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며 수사를 통해 유죄의 증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사가 그게 진실 아닙니다. 재판 1, 2, 3심까지 가야 됩니다. 스탠턴 변호사는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UN 고문방지협약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을 UN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송환 결정을 누가 내렸다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했느냐, 국정원장이 했느냐, 그럼 이걸 결정할 때 외교부의 의견을 들었느냐, 국방부 의견을 들었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스탠턴 변호사는 또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죄는 수사당국의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명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면서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고문과 부당하고 잔인한 사형 선고가 적용되는 압제 국가로 범죄인을 송환할 위험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딱 홍콩에서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범죄인이라고 멋대로 지정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이 민주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이 하려고 하는 걸, 중공이 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스탠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거 스칼류트 사무총장은 1954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그동안 자체적인 혹은 다른 인권기구들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선원들이 북한으로 추방되어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유엔 고문 방지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포기하고 김정은에게 두 생명을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죠.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죠.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이 계속되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자아내게 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법도 위반하고 헌법도 위반하고.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어떤 사법체계나 절차도 없고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들을 송환하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야당과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런 대북 정책을 계속해 나가면은 이제는 김정은이가 김정은 반대 시위를 하는 누구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북한으로 송환하라, 이렇게 압박을 할 것입니다. 송환하지 않으면은 핵으로 위협하고 하면은 그래도 몇 사람 골치 아픈 사람 송환해주고 평화를, 우리 민족 공조 원칙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논리로서 송환 안 할까요? 반드시 이거는 책임자를 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생명과 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실상 사형 집행을 대신한 겁니다. 아니, 무죄인을, 그리고 남한에서 살고 싶다, 남한에서 재판받고 싶다 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소를 밀어붙여가지고 도살장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이 도살장으로 보낸 겁니다. 무고한 자국민을 도살장으로 보낸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책임자들은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인도 범죄입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 국제법 위반, 그리고 이른바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리를 위반한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정보 공작에 놀아났다는 혐의가 짙습니다. 그러면 이건 범죄입니다. 북한으로 생사람을 보내가지고 죽게 한 사람은 그 행위 자체로 보면 살인을 저지른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국가 공권력이 살인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인권 변호사 맞습니까? 문재인 씨? 감사합니다.